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은행이 직원의 560억 원대 횡령과 유용 혐의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진행됐는데도 은행 측은 최근에야 적발할 정도로 내부 감시망이 허술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곳에 근무하던 이모 씨가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 돈 326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인출할 수 있는 자금 700억 원 가운데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자신의 가족이 대표인 법인 계좌로 이체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또 2016년 8월부터 10넉 달 동안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금 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고객 상환 자금 158억 원을 유용한 혐의까지. 금감원은 횡령과 유용 혐의가 56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거액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최근까지 15년 동안 투자금융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 고객이 통장 잔고와 입출금 내역을 곧바로 확인하는 일반 예금과는 달리 은행이 자금을 통제하는 투자금융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올해 이 씨의 업무가 바뀐 뒤에야 횡령, 유용 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이후 잠적한 상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남은행은 횡령한 자산 환수에 나서는 한편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지역민과 고객에게 사과했습니다. 고객과 시청자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분석팀을 신설하여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본점에 대규모 검사반을 투입해 내부 공모 가능성과 추가 횡령 사고 등 투자금융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도 경남은행 등 10여 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따라 경남은행의 투자금융 부실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는 잇따른 흑자 전화로 불황 탈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과 도장 등 배를 만드는 데 필수 인력인 숙련된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된 조선업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KBS는 지난해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1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조선업 숙련공의 저임금 실태, 그리고 정부 대책을 짚어봅니다. 이영광 기자입니다. 용접 경력 15년 차 조선업 하청 노동자 박광수 씨의 지난 5월 임금 명세서입니다. 시급 1,700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고작 1,000원 더 많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떼고 나니 손에 쥔 돈은 250만 원 남짓. 박 씨는 하청 노동자 상당수가 잔업이나 특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린다고 말합니다. 20년 넘게 한 사람도 최저시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회사 끝나고 나면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 하시는 분들도. 이대로 살 수 없진 않습니까?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51일 동안 파업을 하며 이런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정부도 상생협의체를 꾸려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청 노동자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조선업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기성금인 공사대금을 먼저 올려야 하는데 원청인 조선업체들이 과거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대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성금을 가지고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직원들한테 나눠서 임금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선업 불황기에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은 최근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낮은 임금과 노동 강도 때문입니다. 일당을 올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 돈 주고 와라 하잖아. 이제 조선을 안 올라가는 거라 다시 대접은 안 해주고 그만큼 돈도 안 되니까. 노동 집약 산업인 조선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 2015년 13만 3천여 명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4만 5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일감은 넘치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투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도 녹록치 않은 현실에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주 노동자를 활용해 국내 조선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전문 인력 취업 비자 E7으로 거제의 한 조선협력업체에 취업한 스리랑카 출신 용접공 A씨. 20여 년 숙련공인 A씨는 현지 소개업체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주고 한국에 왔습니다. 현지 소개업체는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A씨와 함께 온 다른 숙련공 2명도 빚을 내 수수료를 건네고 국내 조선업계에 취업했습니다. 에이전시 사람한테 전 250만 줬어. 지하다에서 우리한테 당장 전화니 600만 원 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들은 실제 얼마를 벌까? 지난해 말 작성한 이들의 근로계약서.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을 합쳐 한 달 통상임금이 27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급여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의 70%인 약 250만 원. 하지만 기본급만 시급으로 따져보면 올해 최저시급보다 500원가량 낮습니다. 해외 숙련 노동자가 국내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 다수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동료들과 소통이 어려운 데다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를 활용해 조선업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임시방편 인력으로는 그 고부가 가치 기술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K조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대형 조선업계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5,100여 명. 정부는 이 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무덥겠습니다. 밀양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의 낮 기온이 36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폭염의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오늘도 내륙 곳곳으로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6도, 창녕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6도, 고성이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거창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5도, 합천 3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안으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함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폭염 전담팀을 가동해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는 농업 분야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섭니다. 또 각 시군에 지원한 폭염 대책 관련 예산도 기존 19억 5천만 원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그제 3명 추가돼 올해 들어 누적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4개월에서 36개월 된 손자, 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입니다. 돌봄 수당 지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한 달 4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정부의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신항만 비즈니스 센터 건립, 함양에서 울산 고속도로 건설, 창원 간선급행버스 BRT 구축 등 10개 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한 사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세종시 건설 사례와 같이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에 본사를 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파워시스템이 부산의 연구개발을 위한 선박솔루션 사업센터를 짓기로 하고 어제 부산시와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사업센터는 2026년까지 설계와 연구개발 등 200여 명을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거제에 본사를 둔 삼성중공업이 2025년까지 부산의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기로 부산시와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2만 4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4천여 명, 20%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3,4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16.5%를 차지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남해군이 오는 16일부터 넉 달 동안 남해대교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통제 기간 남해대교에는 이음공사로 안정성을 보강하고 전망대와 조명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해대교 공사 기간 노량 삼거리에서 하동 회전교차로 1.5km 구간도 차량이 통제됩니다.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1억 2천만 원으로 섬 주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통영과 사천 섬 45곳에 46곳의 주민 6,4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